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은 아침이에요. 굿모닝. 다들 잘 주무셨나요? 안녕히 주무셨나요? 잠은 충분히 한 7시간 정도 주무셨을까요?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주말 아침에 잘 자고 기분 좋게 일어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정말 싫은 마음으로 회사 가야 되네, 일해야 되네 하는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아주 피곤한 상태로 일어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의 아침을 아침이라고 하면은 하루의 스타트잖아요. 여러분들의 하루의 스타트, 아침을 좀 더 기분 좋게, 활기차게, 긍정적으로 보내실 수 있도록 1시간 동안 이야기하는 팟캐스트 준비해봤습니다. 다들 그래도 6시간 이상 좀 많이 주무셨길 바라고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아이패드가 있어요. 여기 타이머랑 메모해 놓은 거 좀 보면서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우선은 지금 눈 뜨자마자 팟캐스트 트신 분들도 있을 건데, 아침에는 머리가 안 움직이잖아요. 머리가 안 돌아가요. 지금 머릿속에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좀 더 자고 싶다 이런 생각 뿐일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뇌를 좀 깨워드리기 위한 질문을 5가지 정도 해보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면서 질문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의 대답도 섞어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물 드셨나요? 이 아침에 물 마시면 좋다. 아마 전 세계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런 건강 상식이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물 한 잔 마셔라. 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물 마시는 습관 있으신가요? 이 물이 인간의 몸의 70%가 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물을 마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저도 물 마시는 습관이 딱히 없어요. 물이 진짜 시원한 물, 막 운동 열심히 하고 시원한 물 마실 때는 꼭꼭꼭꼭 마시면 기분이 좋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입도 막 텁텁하고 그런데 이제 물을 마시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물을 꼭 드셔야 된대요, 여러분. 이게 물을 먹으면 되게 좋은 점이, 일단 자는 동안 우리는 물을 한 방울도 못 마시잖아요. 그래서 몸이 탈수 상태가 된대요, 자는 동안에. 탈수 상태는 몸에 수분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분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물 한 잔을 마시면 수분을 채워줘서 수분을 채워줘야 하기 때문에 꼭 물을 마셔야 되는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장기들, 우리 배 안에 들어있는 이 소화를 도와주는 장기들 있잖아요. 이 장기들이 밤사이에 저희들이랑 같이 잠을 잡니다. 이렇게 운동 활동 조금 천천히 하면서 쉬다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은 다시 운동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 시작을 도와주는 게 이 물 한 잔이에요. 물 한 잔을 이렇게 뱃속으로 슉 보내주면은 뱃속에서도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됐구나, 좀 운동해볼까 하면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물은 꼭 드셔야 되고, 이제 내일부터, 오늘은 못 드셨으면 일단 당장 한 잔 드시고, 내일부터는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한 잔 안 마시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꼭 먹어주시면 좋다고 합니다. 저도 물 마시는 거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겨울 되면은 특히나 제가 따뜻한 차나 커피, 물 이런 거 마시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이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저는 아침이랑 자기 전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미지근한 물 마시는 거는 쉽지 않은데, 따뜻한 거는 그냥 천천히 꼴딱꼴딱 마시면 차 마시는 것처럼 조금 더 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아침 저녁에 이렇게 물을 끓여요. 일단 끓인 다음에 컵에 좀 가득 물을 채워놓고, 이게 처음 끓이자마자 물을 부으면 너무너무 뜨겁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식혀요. 좀 식혀두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따뜻한 상태가 돼요. 어느 정도라고 하면 좋을지 생각을 해봤는데, 약간 목욕할 수 있을 정도? 내가 이 물에 들어가서 목욕한다면 화상 입진 않겠다, 목욕할 만하다 하는 그 온도가 됐을 때 이제 천천히 한 5분 정도에 걸쳐서 물을 마셔요.
그러니까 따뜻한 물을 마시면 또 몸에 더 좋대요. 근데 여름에는 제가 이거 실천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매일매일 하기는 막 너무 더운 날도 있고 그래서 실천하기 힘들었는데 겨울이 됐으니까 이런 따뜻한 물 한 잔 마시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시다면 시간 여유가 있다면 이제 씻기 전에 물 이렇게 끓여 놓고 그 전기포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전기포트? 뭐라고 하죠? 물포트 그런 거에 물 끓여 놓고 샤워 이렇게 금방 하고 나와서 한 잔씩 준비하면서 천천히 마시면 몸에 너무 좋으니까 물 다들 드시길 바라고요. 이제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 오늘 날씨는 어떤가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 커튼 닫히고 밖에 날씨가 어떤지 확인 안 하신 분들 계실까요? 그러면 지금 당장 커튼을 열어주세요. 아침에 커튼을 열어주는 게 너무 또 중요하대요. 제가 오늘 팟캐스트 좀 뒤쪽에는 아침에 하면 좋은 활동들이랑 아침에 하지 않아야 하는 행동들 그런 것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이것도 있어요. 커튼을 우선 열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햇빛도 받으면서 날씨도 한번 체크해 주세요. 오늘 날씨 어떤지. 오늘 여기 한국은 말이죠. 며칠 동안 되게 흐렸어요. 비도 새벽 동안 좀 왔던 것 같고 어제는 되게 흐렸는데 오늘 새벽에 비가 오고 나서는 좀 날씨가 갰어요. 좀 맑아져가지고 오늘 날씨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밖에 나가보지를 않아가지고 얼마나 추운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일까? 요즘 날씨가 마이너스에서 한 6도, 7도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지금 날씨를 보면은 오늘 최고 기온이 8도고요. 최저 기온이 마이너스 5도입니다. 한국은 지금 겨울이에요. 겨울이라서 아침에 일어나기 더 힘들거든요. 밖은 깜깜하고 날씨는 춥고 하니까 더 힘든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커튼 열고 햇빛 맞으면서 날씨도 한번 체크해 주세요. 여러분들 계신 곳의 날씨 어떤지 생각해 보시고요. 이제 다음의 질문인데요. 다음 질문은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분은 어떠셨나요? 오늘 나의 기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저도 나 오늘 기분이 어떤지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정말 그냥 딱 한 가지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왜 이렇게 졸린 거야? 너무 졸리다. 너무 피곤하다. 라는 거. 근데 뭐 피곤하다가 기분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좀 힘들다? 지친다? 일어나기 싫다? 이런 좀 안 좋은 감정들이 아침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기분이 어떤지를 말하는 게 뭐가 좋냐면 가끔 여러분들 그럴 때 있지 않나요? 막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그냥 오늘 뭔가 기분이 안 좋아. 뭔가 좀 짜증나고 뭔가 좀 쓸쓸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센치하기도 하고 좀 우울해. 그럴 때 가끔 있지 않아요? 그럴 때 해결 방법 이런 거를 좀 찾아보면 내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입 밖으로 내뱉는 거. 나 오늘 지금 우울해. 왜 이렇게 쓸쓸한 거야? 이렇게 입 밖으로 내미는 것만으로도 입 밖으로 내뱉는 것만으로도 이런 스트레스가 조금 떨어지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감정을 이렇게 입 밖으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고 그리고 이렇게 내가 이야기를 하고 내 감정이 지금 이런 기분이구나. 지금 피곤하구나. 잠을 더 자고 싶구나 하는 거를 이제 확실히 알게 되면은 우리는 플랜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내가 생각해보니까 좀 핸드폰 하다가 늦게 잔 것 같아. 그러니까 오늘은 하루 일과 좀 빨리 끝내고 핸드폰 하지 않고 좀 더 많이 자야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어떤 기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회사에서 큰 발표가 있어가지고 좀 긴장된다. 이런 감정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오늘 하루 동안 좀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마음을 진정시켜야지. 라던가 조금 달콤한 걸 먹으면서 잠깐 그 긴장되는 기분을 잊어야지 하는 그런 나만의 플랜을 한번 세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질문인가요? 네 번째 질문 드려볼게요. 오늘 하루 중에 가장 기대되는 거는 어떤 거예요? 오늘 하루 중에 가장 기대되는 거. 이렇게 물어보면 누군가는 기대되는 거 하나도 없고요. 저의 하루는 맨날
싶고요. 그냥 이거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받아요. 하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는데 아니야, 아니야. 한 번만 정말 작은 거라도 괜찮으니까 기대되는 거를 생각해 볼까요? 우선 예를 들면요. 저도 오늘 특별한 일정은 없는데 기대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오늘 하루 일과를 다 끝내고 저녁에 요리를 할 겁니다. 어떤 요리를 할 거냐? 가라아게라고 다들 아시나요? 이거는 일본 치킨 같은 요리인데요. 그 뼈가 있는 치킨이 아니라 닭다리살, 진짜 맛있는 닭 부위 중에 제일 맛있는 살 있잖아요. 닭의 다리의 살. 그 닭다리살을 이렇게 잘라서 한 입 크기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튀겨 먹는 그 요리인데 제가 일본에 다녀온 후로 좀 일본 식재료들을 많이 사왔어요. 그래서 그걸로 요리를 해 먹는 취미까지는 아니고 종종 요리를 해 먹어요. 근데 최근에 그 일본에서 사온 카레 요리를 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카레를 한국 레시피로 한 게 아니라 일본 유튜브에 그 일본어로 검색을 해서 뭐 이런 카레 만드는 방법 해서 그 일본 레시피대로 만들었더니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일본에서 돌아온 다음에 좀 그 그리운 마음을 달래주는 그런 맛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본 요리들을 자연스럽게 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렇게 해보고 있는데 오늘은 가라아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장을 보진 않고 쿠팡이라고 한국에서 그 전날에 이렇게 주문해 놓으면 아침에 이렇게 아이스박스에 이렇게 배달해 주는 그런 아주 편리한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쿠팡으로 재료 같은 걸 다 시켜 놨고 지금 냉장고에 다 넣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 생각에 저는 지금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뭔가 맛있는 거 먹을 계획이 있다. 뭐 끝나고 친구들이랑 같이 맥주 한 잔 할 거다. 아니면 집에서 쉬면서 새로 올라온 넷플릭스 한 편 보려고 한다. 이런 정말 작은 거라도 괜찮으니까 기대되는 거 한 가지 떠올려 보실까요? 오늘 하루 어떤 게 기대될까? 이게 있으면 이제 오늘 하루 좀 힘낼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정말 일하기 싫고 너무 귀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아휴, 저녁에 내가 만든 바삭바삭 그 가라아게가 기다리고 있어. 그거 정말 따뜻하고 맛있겠지? 아, 맥주 같이 먹을까 말까? 아, 먹어야 되나? 아, 하이볼? 아, 뭐랑 같이 먹지? 하는 이런 작은 상상, 잠깐의 상상만으로도 좀 하루 힘을 낼 수 있는 에너지가 되니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도저히 생각이 안 난다. 저는 오늘 하루 기대되는 게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하는 분들은 그냥 하나 만들어 봐요. 만들어 봅시다. 뭐 저녁에 오늘 진짜 뭐 즐거운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번에 가보고 싶었던 빵집에 들러서 맛있는 빵을 하나 사서 돌아가야겠다. 같은 그런 플랜 세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 기대되는 거 한 가지 생각해 보시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5번째 질문. 여러분들 아침은 다들 드셨나요? 아침 뭐 어떤 거 드시나요? 뭐 드셨나요? 이거를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그냥 저의 아침 식사의 역사 좀 이야기해보고 싶어가지고 질문 드려봤어요. 여러분들은 아침을 드시는 편인지, 자주 스킵하는 편인지, 아니면 원래 안 먹는 스타일인지 그런 것들도 궁금한데 저는 제가 아침을 안 먹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뭐 제대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원래 그 식사 스타일이 좀 조금씩 자주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도 뭔가 조금 빵 하나 대충 먹고 그러다가 한 2시간쯤 지나서 커피랑 쿠키 먹고 또 한 2시간쯤 지나서 뭔가 바나나 하나 먹고 이렇게 조금씩 자주 먹는 거를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딱히 그 아침 식사, 우리가 생각했을 때 딱 떠오르는 뭔가 이렇게 한 끼 식사는 안 먹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뭔가를 반드시 먹는 편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활동하기 전에 뭐라도 좀 먹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아침에 그렇게 배가 고파요. 제가 식욕이 제일 많을 때가 아침인 것 같아요. 뭐 이건 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제가 그 습관이 있는데 저녁에 웬만하면
뭔가를 잘 안 먹습니다. 그 저녁 식사를 한 6시, 7시쯤에 끝내고 그 밤 동안은 물만 먹고 그 나머지 뭐 배가 고프다, 뭐 저녁이 부족했다라고 해도 뭔가를 잘 먹지 않아요. 왠지 나와의 약속이에요. 그거를 어기면 나는 정말 살이 많이 찔 것 같아가지고 저녁엔 잘 먹지 않는 습관을 만들어뒀는데, 그래서 저는 자주 아침 식사를 기대하면서 잡니다. 그러니까 밤에 배가 고프다 보니까 내일 아침에 뭐 먹지?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오늘 라면 하나 먹고 싶은데 그러니까 참았으니까 내일 아침에 진짜 맛있는 거 먹어야지 하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잠에 들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는 드디어 아침에 일어났다. 드디어 뭔가를 먹을 수 있다 하는 생각으로 이제 아침을 좀 찾아 먹는 편이에요. 그래서 보통 11시 전에는 뭔가 반드시 먹는 것 같고, 제가 회사 다닐 때는 아침을 챙겨 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주 스킵했거든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그러니까 출근하고 이러면 이제 아침 내내 배가 고파서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라도 정말 계란 하나라도 좀 먹으려고 하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아침 식사 뭘로 드시는지, 특히나 외국 사람들, 나랑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아침에 뭐 먹는지 이런 거 괜히 궁금하지 않나요? 여행 갔을 때도 예를 들면 제가 요즘 가고 싶은 나라, 뭐 대만에 방문했을 때 아침에 뭔가를 먹어야 되는데 대만 사람들은 아침에 뭘 주로 먹을까? 이런 거 좀 궁금하지 않아요? 제가 한번 뭐 한국 사람들은 보통 아침, 점심, 저녁 뭘 먹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팟캐스트를 만든 적이 있기는 한데, 저의 아침 식사 그 역사를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뭔가 하나에 꽂히면 그것만 계속 먹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요즘 꽂혀 있는 게 나또거든요. 제가 또 일본 다녀와서 여러 가지 그 식재료를 사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나또를 사왔던 건 아니고 이번에 그 도쿄 한 달 살기를 하면서 처음으로 나또라는 음식을 먹어봤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조금 이거 막 그렇게 맛있나?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완전히 그 나또의 맛을 알아버려가지고 그 나또를 한국에서도 팔더라고요, 다행히도. 그래서 한국 나또를 좀 사가지고 냉장고에 가득 넣어놓고 아침마다 그 나또를 비벼 먹는 재미로 살고 있어요. 나또가 그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일단은 콩이잖아요. 콩 싫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콩이라서 좀 싫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살짝 냄새 때문에, 그 된장 냄새 때문에 싫어하신다는 분들도 들어봤는데, 저는 그 끈적끈적한 식감이 일단 너무 좋고 아침에 되게 부드럽게 잘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식감이 좋은 거랑,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무너무너무 간편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아침은 무조건 간단해야 되거든요. 아침에 막 밥 해서 뭐 국 만들고 반찬하고 이러는 거는 어 해내기가 어려워요. 정말 대단한 분들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기에는 근데 뭐 많은 대한민국 어머니들께서 그렇게 좀 거창한 이런 대단한 그런 아침 식사를 차려주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저도 그런 걸 받으면서 자랐고 감사한데, 일단 혼자 사는 입장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해요. 특히나 아침에 이렇게 큰 식사를 차려서 먹는 거는 너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아침을 무조건 간단하게 준비 시간이 10분 이내로 걸리도록 그렇게 먹습니다. 그래서 요즘 빠져있는 게 나또고요. 나또에 빠지기 전에 빠졌던 음식들을 좀 얘기해보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핫케이크예요. 핫케이크 아실까요? 그 팬케이크? 핫케이크도 되게 만들기 쉽죠. 그냥 그 핫케이크 파우더가 있으니까 그 파우더에 계란 넣고 우유 넣고 쉐킷 저은 다음에 그냥 그 후라이팬에 구우면 엄청 따뜻하고 폭신폭신한 그런 따뜻한 아침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팬케이크에 또 빠져가지고 진짜 매일매일 몇 주 동안 먹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아침에 팬케이크 먹는다 하면은 좀 기분 좋아지는?
팬케이크 아싸 좋다 하는 정도로 제가 팬케이크 좋아해서 아침에 많이 먹었고요. 그리고는 또 많이 먹었던 게 베이글이랑 토스트. 이거는 뭐 너무 쉬운 아침 식사. 아마 전국적으로 많이 먹을 것 같은 아침 식사인데 우선 빵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 베이글 빵 그리고 토스트 빵, 식빵만 있으면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봉지에서 이렇게 꺼내서 토스트기에 넣어서 그냥 1분 구운 다음에 이렇게 스프레드 싹싹싹 발라 먹으면은 끝이죠. 제가 좋아하는 스프레드는 블루베리 크림치즈 너무너무너무 좋아하고요. 그냥 플레인 크림치즈도 좋아하고요. 뭐 가끔 좀 오늘 아침은 건강하게 시작하고 싶어 할 때는 좀 야채나 뭐 베이컨, 계란 이런 거 해가지고 좀 제대로 된 토스트, 샌드위치 이런 거 만들어서 먹기도 하는데 가장 간편하게 먹는 거는 이 베이글에 크림치즈 발라 먹기. 요것도 꽤 오래 먹었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먹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빠졌던 거는 오나오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오나오. 오나오가 줄임말인데 무슨 줄임말일까요? 이게 오버나이트 오트밀의 줄임말이에요. 오버나이트 오트밀, 오나오. 그래서 한국의 그 여성분들 사이에서 이 오나오가 되게 건강하고 다이어트 식품이고 맛있고 해가지고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이 오나오에 빠져가지고 오나오를 한동안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버나이트 오트밀은 저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게 진짜 편한 이유가 뭐냐면 오버나이트 그 밤 동안 만든 다음에 밤 동안 조금 그거를 놔둔 다음에 아침에 그냥 꺼내 먹으면 돼요. 이게 오트밀이 한국에서는 그렇게 흔한이라고 해야 되나? 자주 먹는 식재료는 아니었거든요. 한국은 쌀을 많이 먹다 보니까 오트밀이라는 걸 잘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이 오나오 레시피를 보면서 오트밀을 이렇게 한 봉지를 샀었어요. 그래서 그 한 봉지에서 한 4숟가락 정도 이렇게 퍼서 그 유리 그릇에 유리 용기에 이렇게 담습니다. 한, 둘, 셋, 넷, 4스푼을 넣은 다음에 거기에 요거트도 넣어줘요. 요거트는 그냥 물 많은 요거트도 괜찮고 뭐 그릭 요거트도 괜찮고 그걸 또 한 4스푼 정도 넣어서 이렇게 섞어줘요. 오트밀이랑 요거트랑 잘 섞이게. 그러면 그 요거트에 수분이 있으니까 그게 밤 동안 그 오트밀 사이로 들어가서 그 물기가 오트밀 사이로 들어가서 오트밀이 좀 통통해져요. 통통해지고 촉촉해집니다. 그 통통해지고 촉촉한 오트밀이 위에 뭐 토핑 같은 것도 올려서 먹는데 이것도 자기 전에 저는 다 준비를 해뒀어요. 제가 피넛버터 좋아하거든요. 땅콩버터. 그래서 땅콩버터도 한 숟가락 넣고 그리고 뭐 사과나 그날 집에 있는 과일들 뭐 제일 많이 먹었던 게 바나나랑 블루베리 이런 거 넣어가지고 밤 동안 그 유리 용기에 넣어 놓으면 얘가 아침이 되면은 아주 부드럽고 달콤한 그런 아침 식사가 됩니다. 예. 근데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이 당류 있잖아요. 달콤한 거 이런 거 아침에 먹는 게 안 좋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봤는데 또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이거 아닐 수도 있는데 혹시나 프랑스 살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프랑스에서는 아침을 좀 달게 먹는 그 습관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제가 그걸 듣고 프랑스 사람들은 다들 달콤하게 아침 먹는데 뭐 아침에 이렇게 좀 단 거 먹어도 괜찮겠지 가끔 이런 그 자기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자기의 자기 방어를 하면서 먹습니다. 전 달콤한 아침 좋아해요. 프랑스 스타일, 약간 파리지앵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의 아침 식사 역사들은 있었고 이렇게 보면은 확실히 좀 달콤하고 빵 좋아하고 제가 그리고 과일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들 아침 식사를 한번 얘기해 보면 저희 가족들은 그 성장기 때 있잖아요. 저희가 성장기였을 때, 뭐 학생 때는 많이 먹고 성장해야 되는 시기란 말이죠. 그 키도 커야 되고 몸무게도 늘려 나가야 되는 그런 몸이 자라는 시기이기 때문에 되게 잘 챙겨 먹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다들 바쁘고
너무 아침까지 잘 챙겨 먹으면 살쪄요, 지금은. 그래서 좀 그냥 간단한 아침을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항상 토마토 주스를 먹습니다. 토마토를 갈아서 뭐 꿀이나 이런 거 하나도 안 넣고 그냥 토마토만 간 그 100% 토마토 주스를 먹고 거기에다가 계란, 삶은 계란을 해가지고 같이 먹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계란 좋아하는데 진짜 다 좋아하는데 계란 요리들 좋아하거든요. 근데 삶은 계란은 별로 안 좋아해요. 왠지 모르겠어. 그래서 전 삶은 계란은 자주 먹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들의 식사는 삶은 계란 하나, 토마토 주스 뭐 한 잔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여기까지 저의 아침 질문들 5가지 그리고 아침 식사 역사 이야기해봤고요. 이제 다음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조금 더 아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여기까지 들으면 이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아침 이제 준비하고 뭐 나가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한데 아침에 눈 뜨자마자 여러분들은 어떤 거 하시나요?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뭐 아침에 일어나서 뭐가 있을까요? 그냥 팟캐스트 같은 거 틀어 놓는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뭐 가장 많이 하는 게 핸드폰 체크 많이 하잖아요. 이제 저의 경우는요. 눈 뜨자마자 바로 핸드폰부터 봅니다. 근데 이거 진짜 안 좋은 습관이라고 저도 많이 들었고 알고 있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밤 동안 나한테 무슨 알람이 왔을까? 누가 나한테 메시지를 보내고 메일을 보내고 어떤 댓글이 유튜브에 달렸을까?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해져 버려요. 궁금해져 버려 가지고 저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핸드폰을 체크해요. 그래서 메시지, 메일 확인하고 유튜브 댓글들을 싹 읽어봅니다. 밤사이에 온 댓글들을 다 읽어봐요. 그렇게 읽다 보면은 1시간이 그냥 사라지거든요. 뭐 어떻게 하다가 인스타도 좀 보고 싶어. 그럼 쇼츠 좀 넘기고 하다 보면 1시간이 그냥 없어져 가지고 가끔 정말 '오늘 하루 바쁘지 않다.' 할 때는 이렇게 핸드폰 계속 하고 있는 날도 있고 평소에는 최대한 노래나 아니면 팟캐스트 같은 거를 바로 틀어 버려요. 그러니까 메시지만 간단하게 확인하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거를 바로 틀어 버리고 저는 그걸 들으면서 뭔가 아침 활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아침에 이렇게 물 마시고 뭐 커튼 이런 거 걷고 그리고 뭐 다양한 아침 활동들 하는데 지금부터 이야기할 거는 아침에 하면 좋은 것들, 그래서 제가 실천해 본 것들 이야기해 보고 그리고 아침에 하면 안 좋다라고 하는 것들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해요. 근데 이게 제가 자기계발서나 자기계발 책이나 자기계발 유튜브 이런 데서 본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이런 자기계발 관련 내용들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우선 제가 왜 좋아하는지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이라면. 우선 저도 한번 찾아봤죠. 자기계발 유튜브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왜 안 좋아하시나 이걸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자기계발 일단 어떤 건지 아실까요? 자기계발은 뭐 요렇게 하면은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어요. 나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세요. 그러면 뭐 하루가 달라집니다. 같은 그런 말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해야지 뭐 감사한 마음들이 다 나한테 돌아올 겁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 뭐 똑똑하게 회사에서 일 잘하는 방법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도 있고 뭐 어디 갔을 때 정말 재밌는 사람 되는 방법, 뭐 남들이 싫어하는 이야기 피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 어떤 느낌인지 아실까요? 그게 자기계발 분야라고 하는데 싫어하시는 분들 의견을 보면은 이런 자기계발은 너무 뻔한 얘기를 한다. 이래서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니, 내가 몰라서 안 해? 아는데 그걸 실천하기가 어렵지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뭐 아침에 일어나면 좋아. 당연히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루도 길어지고 좋겠지. 이거 너무 뻔하다. 어디서 너무 많이 들어본 내용. 맨날 똑같은 이야기만 한다. 해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고. 그 사람이랑 나는 다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대요.
뭐 어떤 대단한 사람은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맨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됐대요.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제 저는 '어 그래? 그럼 나도 이런 거 한번 따라해 볼까? 그러면 저런 사람처럼 비슷하게라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 어떤 분들은 '아 근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의 환경 속에서 그런 것들이 가능한 환경이었고 나는 좀 환경도 다르고 내가 한다고 해서 저 사람처럼 이렇게 잘 될 거라는 보장이 없다. 잘 될 거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별로 믿음이 안 간다. 안 따라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뭐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쵸? 뭐 맞죠. 저도 자기 계발 이런 거 들어 놓고 '해 봐야지.' 하고 결국에 다 까먹고 제 환경에 맞추다 보면은 어려울 때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의견도 이해가 되는데 제가 자기 계발 그 분야를 좋아하는 이유는요. 우선은 동기부여가 너무너무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뭐 그냥 그 뭐 별로 나한테 중요하지 않은 정보들을 머릿속에 넣는 것보다는 그래도 "오늘 계획 세우세요." 이렇게 잔소리해 주는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이 되고 나서는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지도 않고 나 자신을 내가 컨트롤해야 되는 상황인데 누군가 그 뭔가 "이거 해. 저거 해." 해 주길 원할 때가 가끔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싫은데 나 혼자 의지로 '내가 일찍 일어나야지.' 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드니까 가끔은 누군가가 "일어나."라고 해 주길 바란단 말이죠. 근데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게 이 자기 계발 분야입니다. 그래서 하다가 좀 까먹더라도 한 작심삼일 3 일만 하고 까먹더라도 그래도 3일 동안은 나한테 잔소리를 해 주는 그런 좋은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전 자기 계발 가끔이 아니라 자주 듣고 있고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확실하지 않은 그 흐린 그런 방법들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계획을 세우세요." 같이. 아 그래서 "정확히 어떤 걸 해야 되는 거예요?" 하고 물어보고 싶은 그런 좀 두루뭉술한 계획을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방법을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정확한 그 액션 플랜을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거 하세요."라고 해 주는 그런 방법들을 보면 쉽잖아요. 10 가지를 소개해 주면 그중에서 뭐 2 가지만 따라해도 좀 더 나아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 때문에 그런 영상이나 책 좋아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 자기 계발 이런 거 듣다 보면은 '아 나만 이런 게 힘든 게 아니구나.' 하면서 좀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아 아침에 일어나는 거 나만 힘든 거 아니구나. 아 다들 힘든데 이렇게 이런 방법을 써서 좀 노력하는 거구나. 나도 그러면 노력만 하면 되는구나.' 하는 그런 약간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저는 자기 계발 분야를 좋아해요. 그래서 어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많이 듣는 게 자기 계발 자기 계발 팟캐스트를 틀어 놓습니다. 자기 계발 유튜브나 팟캐스트 그런 거 틀어 놓는데 이제 그냥 자기 계발 팟캐스트도 아니고요. 외국어로 되어 있는 자기 계발 팟캐스트 유튜브를 틀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집착인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은 그 '나는 계속 뭔가 성장해야 돼.' 하는 그런 살짝은 집착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거 하면은 되게 아침이 뿌듯하더라고요. 자기 계발 그 팟캐스트 아니더라도 그냥 이런 디디의 한국문화 팟캐스트처럼 그냥 외국어 팟캐스트도 가끔 들어요.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아침에 뭐 막 가십 뉴스들 있잖아요. 뭐 연예인 누구가 뭐 결혼했다더라, 이혼했다더라, 뭐 마약을 했다더라, 뭐 어디 활동을 못 한다더라 하는 그런 소식들 듣는 거보다는 그냥 외국어로 되어 있는 그 외국 여행 이야기를 듣는다거나 아니면 뭐 관심 있는 분야들 팟캐스트 듣는 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외국어 팟캐스트 외국어 자기 계발 팟캐스트 많이 들어보면서 배웠던 아침에 하면 좋은 행동 5 가지 그리고 아침에 하면 안 되는 행동 5 가지 이야기해 볼게요. 뭐 먼저 얘기해 볼까요?
하지 않는 게 쉬워요? 아니면 하는 게 쉬워요? 저는 안 하는 게 쉬운 것 같아요. 그냥 안 하는 걸 억지로 해야 되는 것보다는 하고 있는 거를 안 하는 게 저는 쉬운 것 같아서 우선 그러면 하면 안 되는 거 5가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SNS, TV, 가십, 뉴스들 보는 거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거랑 똑같은데 아침에 뇌는 백지 상태라고 해요. 뇌에 아무것도 지금 없어요. 없는 상태에 어떤 정보를 넣느냐에 따라서 그날 하루의 기분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침에 뭐 어떤 연예인이 죽었다라는 가십 뉴스를 보게 돼요. 그러면 아침 시작할 때부터 그 깨끗한 뇌에 그런 부정적인 기사가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좋아 보였던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허무하게 인생이 끝나는구나. 인생이란 뭘까? 인생은 참 허무하다. 이런 생각을 아침부터 해버리면은 일단 출발하는 기분부터 안 좋을 뿐더러 이제 일을 하다가도 중간중간 잠깐만 인생이란 뭘까? 계속 이런 생각이 들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정보를 머릿속에 넣어주면 좋다. 좋은 정보, 디디의 한국문화 팟캐스트처럼 들어놓으면 유익한 정보들이나 아니면 외국어 공부 같은 거, 그리고 좀 긍정적인 이야기 해주는 그런 뭐 자기계발 소식들도 좋고, 아니면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것들, 뭐 세븐틴, K-팝 좋아해요 하면은 세븐틴의 뭐 새로운 앨범이 나왔다 이런 것도 뭐 기분 좋게 해주니까 그런 소식들, 그런 잡지들을 본다거나. 근데 여기서 또 막 댓글 보고 이러면은 또 머리가 어지러워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최대한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이렇게 관심 있어 하는 팟캐스트 이런 거 그냥 틀어놓고 준비하는 거 이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핸드폰 하는 거는 저도 최대한 안 하려고 해서 제가 몸으로 직접 체험을 해봤거든요. 이렇게 1시간이 그냥 녹아버리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아침에는 그냥 딱 눈 뜨자마자 플레이 버튼 딱 눌러놓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2번째 하면 안 되는 거는요. 커튼을 쳐놓고 깜깜한 방 안에 있는 거입니다. 커튼 안 치고 계시는 분들 안 됩니다. 커튼을 아침에 눈 뜨자마자 쳐서 이렇게 밝은 방에서 있어야 돼요. 이게 아주 과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제 사람은 햇빛을 받으면은 행복하게 해주는 세로토닌이라는 게 나온대요. 세로토닌 많이 들어보셨나요? 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이제 아침을 좀 더 기분 좋게 시작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세로토닌은 밤이 되면 멜라토닌이라고 잠 잘 오게 해주는 물질로 또 바뀐대요, 이게. 그래서 이 햇빛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왜 사람은 아침에 활동해야 되는가의 대표적인 이유로 이 햇빛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튼 먼저 열어주면 잠이 이렇게 좀 깨요. 세로토닌이 나오는지 어떠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눈부시고 밝으면 잠이 좀 달아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커튼 열어주시고요. 이거는 저도 느낀 게 암막 커튼 아세요? 암막 커튼? 암막 커튼은 이렇게 커튼인데 좀 두꺼운 커튼이라서 들어오는 빛을 꽉 막아주는 그런 깜깜하게 만들어주는 커튼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본가에서 사용하거든요. 저희 부모님 집에서 사용하는데 그 암막 커튼을 치고 잔 날에는 막 12시, 1시, 2시까지 계속 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내가 지금 몇 시인지를 몰라. 아침 햇살을 받지 않으면 지금이 뭐 8시인지 아침 12시인지 이런 거를 알 수가 없어서 계속 자게 되는 아주 위험한 물건이다라는 거를 알게 됐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침에 좀 일어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창문 열고 좀 공기도 쐬고 이렇게 햇빛 받아보시는 거 좋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번째 하면 안 되는 건데요. 카페인을 바로 마시는 거예요.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마시지도 않았는데 당장 에스프레소부터 이렇게 마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고요. 뭐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다. 나는 문제가 없다 하시면 어쩔 수가 없지만 나는 아직 살아갈 날이 많이 남았어. 난 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카페인 아침부터 마시는 거 안 좋대요. 제가 이거는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 관련 에피소드를 만들다가 알게 된 건데 사람 몸에는 아침에 그 자연적으로 그 카페인 같은 물질을 만들어낸대요. 잠을 깨울 수 있도록 그 물질 이름이 코르티솔이라는 건데 코르티솔이라는 자연 카페인 같은 게 몸 안에서 나와요. 근데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카페인을 마셔버리면 이제 그 카페인을 몸 안에서 내보내는 그 힘을 점점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 이제 카페인을 아무리 마셔도 막 잠이 안 깨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커피 일어나자마자 마시지 말고 적어도 1시간, 될 수 있으면 2시간 정도는 마시지 않고 있다가 이제 뭐 아침에 한 7시에 일어났다 하면은 회사 출근해서 한 9시쯤에 마실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생활 보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카페인이 위 이런 데도 안 좋잖아요. 몸 안에 있는 이 소화기관에도 안 좋기 때문에 카페인은 피해 주시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하면 안 되는 건데요. 네 번째는 저녁에 해둬야 할 일들을 아침에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녁에 해둬야 할 일들이 있어요. 뭐 청소나 아니면 다음날 아침 가방 싸는 거, 가방에 뭐 넣을지 이런 거 준비하는 거, 뭐 요리하는 거, 아침에 먹을 거 요리하고 이거를 왜 저녁에 해야 된다라고 하냐면 사람은 하루 종일 결정할 수 있는 개수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정말 작은 결정들이 우리 하루에 있잖아요. 정말 작은 결정들. 뭐 오늘 옷을 뭘 입지? 오늘 화장 어떻게 하지? 오늘 샴푸 뭐 쓰지? 오늘 아침에 뭐 먹지? 아, 청소 이거 물건 어디다 놓지? 하는 그런 작은 결정들을 할 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그 결정을 해야 되는 일을 아침에는 최대한 하지 않게 해주고 아침은 최대한 여유롭게 보내는 게 좋다고 해요. 그래서 뭐 준비해 놓을 거 있으면 저녁에 최대한 다 준비해 놓고 아침은 좀 천천히 해서 이렇게 여유 있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거 하면 좋다고 합니다. 얘기하면서 약간 그런 기분 들었어요. 안 하고 있네. 이거 아는데 내가 안 하고 있네. 저는 좀 아침에 엄청 바쁜 스타일이거든요. 네.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 됐습니다. 저녁에 최대한 해둘 수 있으면 하자. 이게 네 번째 방법이었고요.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인데요. 하면 안 되는 거. 다섯 번째는 탄수화물 위주로 아침을 먹거나 엄청 많이 아침을 먹는 거. 안 좋대요. 이거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아침에 뭔가를 많이 먹어야 되는 사람은 딱 3명이래요.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 키 커야 되는 아이들, 그리고 유산소 운동 하시는 분들, 아침에 탄수화물이나 이런 많은 양의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근육 키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육 운동을 좀 열심히 하고 있다, 근육을 늘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 세 사람이 아니면 아침에 많이 먹고 뭐 탄수화물 먹고 이런 거는 그냥 다 살이 되고요. 그리고 그냥 계속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거는 점점 늙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성장을 계속한다는 거는 몸이 늙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3가지 타입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아침은 좀 적당히 먹고 단백질 위주로 먹는 것이 좋다고 해요. 근데 어떡하지? 나는 아침에 베이글 먹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아무튼 뭐 좋다고 합니다. 네. 따라할 의지가 없어 보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10가지 얘기해 드리는 것 중에 한두 가지만 해도 전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자, 요렇게까지가 아침에 하면 안 되는 것들 5가지였고요. 이제 마지막
아침에 해야 되는 것들 5가지. 제가 제대로 얘기했나요? 방금은 하면 안 되는 것들 5가지였고 이제는 아침에 하면 좋은 것들 5가지 바로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이불 정리입니다. 나왔네요. 이불 정리. 어때요, 여러분들? 오늘 이불 정리 다들 하고 나오셨나요? 이불 이렇게 깨끗하게 딱 펴놓고 나오셨나요? 저는 이불 깨끗하게 개놨습니다. 이 이불 정리를 저는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옛날에는 이불 정리해라 아무리 얘기를 들어도 아니 어차피 내가 여기서 일어나서 활동하고 다시 내가 여기서 잘 건데 그냥 아무렇게 되어 있어도 나만 괜찮으면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고 저의 침대는 항상 이렇게 엉망이었는데 제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듣고 나서는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누가 처음 이야기를 한 거냐면 미국의 해군 특전사 장군인 윌리엄 맥레이븐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해군 특전사 장군이 뭐냐?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대단한 분도 아침에 이불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분도 처음에는 이렇게 군대에 들어가서 나는 나라를 지키러 왔는데 나는 이런 큰 임무가 있는데 지금 고작 이거 이불 하나 이게 뭐라고 이거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대요. 그런데 이게 맞아요. 귀찮고 좀 쓸데없어 보이고 작은 그런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해내면 내가 오늘 아침에 뭔가 하나 귀찮은 걸 해냈네 하는 그런 작은 성취감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하면 좋대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공하고 싶으신가요?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나요? 그러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남들이 귀찮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 얼마나 귀찮습니까? 누구나 싫어할 거예요. 안 할 수 있다면 안 하고 싶겠죠. 그런 거를 하면 이제 성공한 그런 건강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찬물 샤워? 이런 거 대표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너무 차갑고 싫잖아요. 그거 도대체 왜 하는 거야? 하면 감기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 이렇게 하기 싫은데 하면은 이제 정신도 맑아지고 좋은 물질이 많이 나온대요. 그런 거 해내면 또 내가 해냈다. 이거 하나씩 해냈네 하는 그런 자기를 긍정할 수 있는 힘이 조금씩 생기고 이제 그런 것들이 모여서 다음에 뭔가를 도전할 때 나 이런 것도 해냈으니까 저것도 귀찮아 보이긴 하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그런 용기를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침대 정리를 하면은 좋다. 듣고 보니 그러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전에 이렇게 침대에 딱 올라가서 자는 시간 얼마나 행복한 시간입니까? 그 행복한 시간 시작할 때 되게 기분 좋게 깔끔한 침대에서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는 것도 보너스로 또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불 정리는 혹시 오늘 안 하셨으면 내일부터 한번 막 진짜 열심히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이불 한번 쭉 펴서 탁 놓으면 10초도 안 걸립니다. 그 10초의 효과 여러분들 다들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번째 아침에 해야 될 것인데요. 2번째는 몸무게 재는 겁니다. 같은 시간에 매일 몸무게를 재는 거는 내 몸 체중을 유지하는 거에 엄청 도움을 주는 방법이에요. 라고 하면은 무슨 소리예요. 아침부터 기분 나빠지게 누가 그렇게 몸무게를 재고 해요. 저는 아침부터 몸무게 보기 싫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살찌고 그런 거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럴수록 더 매일매일 이렇게 몸무게를 재고 체킹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몸무게를 안 보는 거는 그 문제를 그냥 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을 찌고 있어. 근데 그걸 그냥 피해버리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난 살찌는 거 싫어. 이게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살이 찌기 때문에 그게 좀 싫다 하시는 분들은 우선은 그냥 체중계에 올라가서 그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오늘보다 내가 얼마나 더 쪘는지. 그러면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어제 확실히 뭔가를 좀 많이 먹었던 것 같아. 좀 짜고 단 것들을 좀 많이 먹긴 했어. 그래서 좀 더 살이 쪘나 보다. 오늘은 그런 거 좀 덜 먹어야지. 하고 체크를 바로바로 수정해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여러분들 몸에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이고요. 그리고 뭐 생각한 것보다 몸무게가 줄었다. 그러면 오늘 좀 더 먹어도 되겠다.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어 막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는 방법은 그냥 기준만 정해 놓으면 돼요. 뭐 500g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냥 뭐 '큰 신경 쓰지 않아야지.'라고 나만 기준을 잘 정해 놓으면 되니까 매일 몸무게 재는 거 좋다고 하고요. 이거는 코넬 대학교의 영양심리학 교수님 데이비드 교수님께서 직접 실험을 통해서 밝힌 거래요. 이제 매일매일 그 체중을 잰 사람은 다이어트에 성공할 확률도 압도적으로 엄청 높고, 그리고 다이어트를 한 후에도 요요라고 하는데 다시 그 몸무게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걸 요요라고 해요. 요요가 올 확률도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무게 한번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재는 거 좋고, 또 하루에 식단을 조절해야 되는 거니까 아침에 재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재봅시다. 저도 오늘 안 쟀어요. 괜찮아요. 오늘 이거 끝나고 한번 재보려고요. 그다음 세 번째, 아침에 하면 좋은 일 세 번째인데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마주치는 사람들, 아침에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웃으면서 인사하는 겁니다. 인사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이것도 정말 작은 거예요. 그냥 내가 만난 사람들한테 안녕하세요, 뭐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고 인사. 너무 쉽고 너무 작은 건데 그걸로 모두가 행복해질 수가 있는 정말 쉬우면서 효과가 좋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경험 있지 않으세요? 아침에 좀 커피 마시고 싶어 해서 카페에 갔는데 그 카페 스태프가 되게 웃는 얼굴로 오늘 뭐 주문 도와드릴게요. 뭐 드실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괜히 기분 좋아지지 않나요? 그냥 되게 아침부터 퉁명스럽게 주문 도와드릴게요 라고 하시는 그 스태프를 보는 것보다는 훨씬 그 기분이 좋아지지 않아요? 나라는 사람을 되게 반겨주는 기분이 들고 나랑 이야기해서 되게 즐겁다라는 그런 인상도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해보자 그 말입니다. 우리도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에서 만난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일 수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우선은 웃어보는 거예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고 인사를 하면은 상대방도 기분 좋아지고 나도 이제 이미지 좋아지고 상대방이 날 좋게 기억할 거고 하는 엄청 쉬우면서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침에 만나는 사람들이랑은 웃으면서 인사해 봅시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아침에 해야 되는 거, 하면 좋은 거 네 번째인데요. 오늘 할 일을 정하는 겁니다. 투두 리스트, 오늘 할 것들 여러분들은 정리하시는 편인가요? 그냥 뭐 맨날 하는 일 똑같은데 뭘 정리를 해요 하는 분들 있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그 정말 급하고 중요한 일 이런 것들만 하루에 맨날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지 않나요? 오늘 꼭 해야 되고 되게 중요한 것들만 막 하다가 정신없이 그냥 하루가 흘러가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성공한 사람들의 그 일 루틴 같은 걸 보면요. 이 급하고 중요한 것들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급하지 않으면서 중요한 것들을 해낸다고 해요. 그런 분들은 누구나. 그래서 급하지 않은데 중요한 일들이 어떤 게 있는지, 뭐 다음 주에 좀 큰 발표가 있는 거 있다라는 걸 알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한다거나, 아니면 나의 건강, 내가 오래오래 살기 위해서 건강은 정말 중요하니까 건강 관리를 위해서 뭐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나의 소중한 가족들, 내 주변 사람들, 나한테 오래오래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이지만 뭐 급하게 당장 뭔가 이렇게 시간을 보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급하진 않지만 그래도 중요한 그런 사람들이랑 시간을 좀 더 보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한다거나 그런 일들을 해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좀 미리미리 계획하고 할 수 있도록 오늘 할 일을 딱딱 정해 놓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늘 할 일을 정리하다 보면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도 체크할 수가 있거든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그냥 하지 않고 이렇게 좀 중요하면서 급하지 않은 것들 위주로 할 수 있게 계획 세워 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 저는 이거를 제가 느낀 게 특히나 저의 직업 혼자서 뭔가를 해야 되는 직업이신 분들 있을 것 같아요. 회사가 아니라 뭐 프리랜서나 뭐 재택근무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이거를 해 두셔야지, 안 그러면 무한으로 일을 하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여기에 앉아서 계속 일을 할 수가 있고, 일을 하면 할수록 나는 돈을 더 많이 벌고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으니까 계속 하게 되거든요. 이거 너무 위험해요. 과로 위험이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딱 할 일 정해 놓으시고 그것만 이렇게 끝내시면, 우선은 이렇게 후 한숨 돌리고 시간이 많이 남는다 그러면 뭐 조금 더 하는데, 우선은 이렇게 목표 정해 놓고 그 워크 라이프 밸런스 워라밸 잘 지켜주시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인데요. 5번째. 아침에 하면 좋은 거. 회사에서 동료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또 카페에서 뭐 친구들이랑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는 활동, 아침에 하면 되게 좋다고 하는데 그럴 때 하면 좋은 거예요. Good and new 공유하기입니다. Good and new. 이거는 제 수업 시간에 좀 대표적으로 하는 활동인데, 제 수업에서는 이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좋은 일, 그리고 새로웠던 일 한 가지씩을 서로 쉐어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원래 그 미국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피터 클라인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피터 클라인이라는 분이 만들어낸 건데, 24시간 동안 있었던 좋은 일 그리고 새로운 일을 동료들이랑 1분 동안 공유하는 거예요. 나는 뭐 이런 게 좋았고 이런 게 새로운 거 도전했다 하는 거 1분 동안 이야기를 하고,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은 박수. 우! 그거 되게 재밌겠다. 이렇게 하는 정말 이상적으로 보이는 그런 활동이 있는데, 이거를 하면은 팀워크에도 되게 좋고 그리고 상대방을 알아가는 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요. 어 이산 네네. 일단 첫 번째는 내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런 긍정적인 소식들을 막 듣고 새로운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듣는 것도 좋을 뿐더러 내 일상 속에 있는 정말 작은 거라도 좋은 거를 찾아내는 그런 습관을 가지면 내 뇌 자체가 좀 긍정적이어져요. 이거는 감사일기라고 하는 좀 유명한 미셸 오바마가 했던 건가? 아닌가? 오프라 윈프리 맞나요? 그분이 했던 것 같은데, 하루 동안 감사했던 거를 찾아서 적으면 긍정적이어진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작은 거여도 괜찮으니까 뭔가 좋았던 거 뭐가 있지? 하는 그런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 정말 감사한 거 투성인데 이렇게 살다 보면은 자주 잊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고, 뭐 정할 거 없으면 어제까지는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오늘 아침에는 좀 더 기분 좋게 눈을 떴어요 하는 것도 굿입니다. 얼마나 굿입니까? 그리고 어제 하루 종일 누워 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재밌는 영상 보면서 킥킥킥킥 웃었어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킥킥킥 웃을 수 있다는 거, 걱정 없이 웃을 수 있다는 거 정말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런 거라도 이제 공유하고 잊고 있었던 것들을 떠올리고 하는 활동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는 거. 이 사람은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나는 이런 부분이 있는 줄 몰랐는데 이런 거에 도전하는 특성이 있구나 하는 것들 알아가는 데에도 되게 좋아서 아이스 브레이킹으로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팀의 분위기도 좋아집니다. "우우 잘했어요, 잘했어요." 서로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가 되니까 분위기도 좋아진다고 하고, 네 번째는 스피치 실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제 1대1 말하기 수업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이제 나한테 있었던 일을 1분 동안 이렇게 잘 정리해서 이야기하는 게 은근 쉽지가 않아요. 살면서 내 이야기를
전 지금 1시간째 하고 있는데 1분 이상 하는 그 활동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정리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말하는 연습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그 좋은 점인데 이거는 내가 사람들한테 뭔가를 말하기 위해서라도 좀 새로운 걸 찾아서 하게 돼요. 인생 맨날 똑같고 맨날 뭐 재밌는 일 없고 자주 이렇게 얘기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활동을 하게 되면은 뭐라도 '내가 내일 말해야 되는데 나 뭐 말하지?' 하는 생각 때문에라도 새로운 일을 찾아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굿 앤 뉴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이런 작은 커뮤니티가 있다거나 같이 얘기할 친구들이 있다거나 모임이 있다거나 하면은 "좋았던 거나 새로운 거 같이 공유해 볼래? 우리 굿 앤 뉴 공유해 보지 않을래?" 해서 오케이 해 주는 친구들이 있다면 분명히 좋을 거예요. 제가 수업할 때도 되게 재밌게 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굿 앤 뉴까지 공유해 주시면 아주 훌륭한 아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10가지나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좀 정리를 해 볼게요. 우선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째로 하면 좋은 거 이제 물 한 잔 마십니다. 그리고 커튼을 엽니다. 그리고 이불 정리까지 탁탁 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좀 생각도 해 주는 거죠. '오늘 기대되는 건 뭐가 있지? 오늘 내 기분은 어떻지?' 이런 것들 한번 생각을 쫙 해 줘요.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트인데요. 준비를 할 거예요. 밖에 나갈 준비를 하면서 몸무게도 한번 재고 아침은 조금 간단하게 빠르게 먹을 수 있게 그렇게 챙겨 준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관심사, 유익한 그런 라디오나 팟캐스트 듣는 거가 두 번째 세트. 이제 세 번째 세트는 나갔어요. 나갔을 때는 이제 만나는 사람들한테 웃으면서 "아우 안녕하세요. 어떻게 안녕히 주무셨나요? 많이 잤나요?" 하면서 긍정적 에너지 그 나눠 주는 거. 그리고 커피 이제 여기 나왔을 때 커피도 이제 한 잔 사서 마시는 거. 그리고 이제 데스크에 앉아서 일을 해야 된다 하면은 오늘 할 일들 이제 쭉 정리해 보는 거. 그리고 뭐 친구들이랑 회의할 일 있다. 그러면 굿 앤 뉴 요런 거 공유해 보는 것까지 할 수 있겠죠? 정말 말만 들으면 최고의 아침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하기는 어려우니까 여기서 몇 가지라도 오늘 인상 깊게 들었던 거 내일 아침부터라도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1시간 오늘 아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봤고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 아침 좀 긍정적으로 활기차게 힘차게 보낼 수 있게 될까요? 좀 도움이 됐을까요?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유튜브랑 스포티파이에 랩드 있잖아요. 랩드. 그거 보셨나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내가 가장 많이 본 채널은 뭔지 이 채널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뭐 어떤 채널을 중심으로 들었는지 같은 거를 정리해 주는 영상 같은 거를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고 스포티파이에서도 볼 수 있어요. 이거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그냥 마이 페이지 들어가면은 이 연말 랩드 확인해 보세요 하는 배너가 있거든요. 그거 클릭해 보면 1년 동안 뭐 많이 들은 채널 이런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제 팟캐스트가 1 위였어요. 디디의 한국문화 팟캐스트 채널을 제가 제일 많이 보고 그리고 1년 동안 막 500분 들었어요. 뭐 1000분 들었어요 하면서 이렇게 공유를 해 주셨어요. 이렇게 태그해서 인스타에 올려주신 분들도 있었고 정말, 정말, 정말 감사하고 너무너무 보람을 느꼈어요. '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전 세계에서 이렇게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들어 주고 계시는구나. 이분들의 하루를 쪼끔이나마 한국어로 이렇게 채워 드릴 수 있었구나.' 하는 생각에 되게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자마자 벌써 내년이 기대가 될 정도로 랩드 너무 공유해 주시는 거 잘 봤고 제가 1위 혹은 순위권에 들어있다 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랩드가 나왔는데 그걸 보니까 저는 일본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브이로그 채널이 아사기뇨라는 채널이 있는데 그 채널을 제일 제일 많이 봤다라고 떴고요. 그리고 자기 계발 유튜브나 팟캐스트 많이 들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내가 주로 어떤 분야의 영상을 봤는지도 볼 수 있는데 그게 저는 자기 계발 뭐
이렇게 갓생 하는 그런 거 미디어 위주로 소비를 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직까지 확인 안 해보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보시고 가능하다면 저 이렇게 태그해가지고 인스타나 이렇게 많이 공유해주시면 제가 보고 또 에너지 많이 얻는 그런 하루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해봤고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 진짜 활기차고 좋은 일들 많이 있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저녁형 인간이에요. 아침에 일어나기 진짜 힘들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너무 일찍 일어나세요. 막 미라클 모닝 합시다. 새벽 4시에 내일은 일어나세요. 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사람마다 이 생활 패턴이 있고 오히려 이게 너무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하루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아침에 일어나서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하루를 보낼 수 있지만 누군가는 저처럼 이렇게 아침에 특히나 제가 학교 다닐 때 진짜 피곤했거든요. 하루 종일 피곤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까 맨날 졸고 그런 분들한테는 또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냥 저는 아침에 출발을 하는 그 시간 아니지 하루에 출발을 하는 아침에 좀 기분 좋게 시작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드렸다는 거였고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 진짜 재밌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그러면 시크릿 코드 하나 얘기해야겠죠? 끝까지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시크릿 코드 좋은 아침이에요 라고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근데 그냥 좋은 아침이에요 라고 하면은 시크릿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에 히읗 받침 빼고 그냥 좋은 아침이에요 이렇게 합시다. 이거는 그냥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 좋은 아침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오늘 시크릿 코드는 지읒 오 받침 없습니다. 좋은 아침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들었다면 이제 댓글에 좋은 아침이에요 라고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한국 아침 인사가 딱히 없는 편이거든요. 영어로는 good morning, 일본어로는 오하요 고자이마스 라고 하잖아요. 한국은 사실 좋은 아침이에요 라고 많이 하지는 않아요. 그냥 좀 농담처럼 아니면 좀 가끔 상황에 따라서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하기도 하는데 친구들끼리 만났을 때 좋은 아침인지 이렇게 잘 얘기하진 않는 것 같은데 오히려 잘 잤어? 이거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어제 밤 동안 잘 잤니? 많이 잤니? 하는 거 좀 물어보는 것 같아서 이거는 또 마지막으로 한국어 표현으로 이 2가지 가끔씩 쓰긴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크릿 코드는 좋은 아침이에요. 남겨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1시간 조금 넘어간 것 같은데 1시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한국어 듣기 하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팟캐스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